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한 번의 표정에 마음이 무겁게 눌리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 못 이루고 혼자 괴로워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힘들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내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며 잘못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요. 오히려 당신은 세상을 더 깊고 섬세하게 느끼는 특별한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민하다는 건 단지 남들보다 세상의 빛, 소리, 냄새, 감정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당신은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소음에도 쉽게 긴장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 한편이 아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그 예민한 감각이 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지, 그 감각을 어떻게 돌보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고 미세한 긴장을 느끼곤 합니다. 햇살이 너무 눈부시거나 길거리 소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긴장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감각은 쉴 틈 없이 세상의 자극들을 받아내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쌓인 긴장과 자극들은 저녁이 되면 몸과 마음을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더 많이 품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그렇기에 예민한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민한 감각을 그냥 내버려두면 작은 자극들이 쌓여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감정의 파도가 거세져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를 잘 챙겨주면 그 섬세한 감각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깊은 공감과 이해를 통해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식물을 가꾸듯이 예민한 마음도 다정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 편안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이 마음을 돌봐야 하는지, 그 돌봄이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첫째,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작은 쉼표를 허락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심장 박동을 느끼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둘째, 일상 속 자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밝고 강한 형광등 대신 부드러운 조명을 켜고 시끄러운 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작은 공간이라도 나만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거절을 연습하세요. 예민한 사람은 남을 상처 주지 않을까 두려워 자신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부드러운 말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입니다. 넷째,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난을 멈춰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더 깊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어깨의 긴장을 천천히 풀고 손끝을 쥐었다 폈다 하며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세요. 여섯째,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돌봄의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스스로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와 불안만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안아준다는 것은 자신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지친 마음에게 잠시 쉬어갈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 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신감과 회복력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자양분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강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둘째, 하루를 마치며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오늘은 조금 슬펐구나. 오늘은 많이 지쳤구나. 이런 표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워져 보세요.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햇살이 손끝에 닿는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넷째,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까지 예민한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감정을 주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 삶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질문을 읽고 답을 듣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예민함을 더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다루는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민한 사람은 왜 더 스트레스에 민감한가요? 예민한 사람들은 감각과 신경이 더 예민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쉽게 쌓이고 마음과 몸이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예민한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예민함은 타고난 성격의 일부로 완전히 바꾸기보다 잘 이해하고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민함은 섬세함이기도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작은 휴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내 예민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절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큰 거절을 시도하지 말고 작은 표현부터 연습해 보세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힘들어요. 같은 말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를 위한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좋은 취미는 무엇일까요? 조용한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명상, 요가 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취미를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감정 일기 쓰기나 마음 정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나 치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조기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과도한 자극은 줄이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함께 걸어가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추천해 주세요. 깊은 호흡, 명상, 자연과의 교감,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도 긴 시간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